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월 2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말 경주 그리고 2019년도 연초 경주 약간은 좀 어지러웠던 경주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물론 뭐 서울과 부산, 제주도에서 배당이 많이 터졌었죠. 역시 연말과 연초에는 좀 무서운 경주들이 많이 속출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모든 경마장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각 3개의 경마장이 각각의 경주 편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전개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평일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주와는 이 조교 상태가 비교가 안 되게 조교 투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전개가 예상이 되지만 연초 경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능력 부진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경주를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11일 금요일에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11개 경주 중에서 조찬우는 6경주와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6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요. 승부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앞말들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이 조금 부족함을 보였던 1번 스파이스록이 다시 한번 또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이 트리플 라인의 형제 마필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마필이죠. 이미 뭐 목장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조교사들이 눈독을 들였었고 데뷔전을 치를 때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저는 조금 솔직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프랑스와답게 말을 좀 타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데뷔전에 못 들었다고 해서 이 말이 능력이 없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발걸음은 있는 마필입니다.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스파이스로 조성공 기수로 기수 변경이고 1300m로 거리가 늘었습니다만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마필은 뭐 3번 송산 파워, 5번 정꽃, 7번 골드의 인연 뭐 이런 마필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번 송산 파워를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300m 출전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갔었던 마필인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호식 기수가 잘 타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다. 말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는 안쪽에 빠른 마필이 그렇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임까지도 한번 덤벼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3번 송산파워 다시 한번 1300m에 기대를 좀 해보는 마필이고 5번 정꽃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조교 상태로만 놓고 보면 여기 출전하고 있는 10마리 마필 중에서는 가장 조교 때 발걸음이 훌륭한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뭐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7번 골드의 인연은 직전에도 편성을 워낙 약하게 만나서 한번 좀 노리고 갔었던 마필인데 역시 발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체구가 작은 마필이라서 그런지 좀 몸싸움에 약한 단점도 가지고 있고 이번 경주는 또 권석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경주 1300m 경주에서는 뭐 1번 스파이스록, 3번 성산파워, 5번 정꽃 이 3마리로 약 압축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는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정말 약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약체 편성입니다.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 아직은 발걸음은 알 수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당연히 뭐 3번 바람의 꿈이 되겠죠. 직전에도 최적 전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솔직히 딥마인드를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경주였는데 너무 이 딥마인드를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좀 오버페이스가 걸려서 라스트에 발걸음이 무뎌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선행 아니면 선임입니다. 직전에 뭐 딥마인드처럼 그렇게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당연히 3번 바람의 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1번 썬더베이는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었었는데 게이트를 출발하자마자 안쪽의 마필들을 보고 외측으로 좀 사행하는 모습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을 보이면서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또 안쪽 게이트예요. 이런 마필들이 한쪽만 좀 고래눈이라고 하면은 보고 한쪽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안쪽 게이트에 걸렸을 때 또 느닷없이 또 안쪽으로 사행할 수가 있는 또 그런 악벽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올라오던 끝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다른 말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봐봤자 7번 토암스트롱인데, 7번 토암스트롱도 워낙 끝걸음이 별로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라리 1번 썬더베이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바람의 꿈이 가장 유력시 되는 마필이고 1번, 7번 두 마리 중에 현장에서 잘 선택해서 골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좀 접전이 되겠죠. 1번 용현, 3번 백두백호, 8번 동방오리어. 일단은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사전 인기도에서는 먼저 죽축을 이뤄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현장에 가면 다른 마필이 좀 팔릴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6번 아이언 워리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평일 방송 때도 발걸음이 워낙 좋다고 말씀은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1번 용현이라든지 3번 백두백호 그리고 8번 동방오리어가 솔직히 그렇게 딱 좋은 발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 편성을 잘 만나서 인기 마필이 됐을 뿐이지 능력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죠. 1번 용현은 직전 경주 이 아이언 오리어 뛰면서 한 3마신 정도 앞서 있었던 마필인데, 조교 상태는 지금 6번 아이언 오리어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문제는 17조 마방의 김태경 기수. 제가 김태경 기수가 칼 가는 거를 좀 잘 봅니다. 좀 오랜 기간 좀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칼은 갈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7조 마방과 김태경 기수의 조합이 현장에서 갑자기 인기 마필로 팔리는 말은 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만 팔려주면 승부가 잘 되는데, 생각보다 좀 과하게 팔리면 꼭 항상 이 다음 기회를 좀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자, 이번에도 만약에 현장에서 좀 과한 인기를 얻는다 싶으면 6번 아이언 워리어가 좀 위험할 수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일단 조교 상태는 칼은 갈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1번 용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1번 게이트 출발로 봐야 되죠. 직전에 12번 외곽 게이트 출발로 무리한 전개, 외곽 선입 전개를 좀 무리하게 펼치면서 끝걸음이 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수도 송경현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이면 당연히 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1번 용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 6번 아이언 오리어, 3번 백두백호, 8번 동방오리어. 발걸음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편성을 잘 만난 마필들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능력 부진 마필들의 좀 편성이 눈에 보이죠. 아직까지는 좀 발걸음이 안 나온 마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 발전 기대치를 크게 가질 수 없는 마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울산장군인데,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거리가 1000m로 줄었어도 맥시멈 받치는 마권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마필의 기본기 자체가 안 돼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 우승지킴이는 이거는 직전에 제가 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닷없이 경주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가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오등어번에도 없는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경주를 막상 보니까 안쪽에서 이호식 기수가 느닷없이 기습선행을 가가지고 끝걸음이 무뎌지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연락이 갔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이제 돌아왔던 그런 사이즈였는데, 일단은 마방에서 마필의 상태가 좀 좋아졌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단거리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앞선을 가서 맞짱을 한번 떠본 겁니다.
하지만 끝걸음 부족으로 못 들어왔었는데, 자, 직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출발로 조성곤 기수라고 하면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될 것 같고요. 4번 황금빛 마생은 직전에 김태경 기수가 칼을 갈아서 한번 때려봤어요. 때려봤는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스위트파크라는 말하고 이성재 기수하고 경합을 하면서 초반에 좀 밀려났죠. 이제 그 부분에서 1000m 경주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런 마필들이 계속 올라오다 끝났으면 이번 경주는 저는 세게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김태경 교수 스타일 자체가 좀 워낙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니고 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있는 마필은 뭐 3번 스페로스페라라든지 6번 BK루나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발걸음을 확인을 좀 할 수가 없어요. 스페로스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BK루나 같은 경우는 뭐 뉴욕망치 가속엔진 이런 마필들하고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주행검사 패스 타임은 5초 초반대로 정말 형편없는 발걸음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형편없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경주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솔직히 충마를 골라서 뭘 잡고 때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배당판의 흐름도, 돈의 흐름도 좀 눈여겨보면서 이 경주를 좀 접근을 해야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벌마천하. 원래는 이게 제 기억에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기억에 이게 1조 마방의 마필이었었는데 휴양을 갔다가 지금 이제 11조 마방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만은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벌마천하가 휴양을 하고 지금 돌아온 과정에서 완전히 좀 달라진 말이 됐어요. 이 주행 재검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중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줄을 튀어나오는 속도는 여타 다른 마필과 비슷했지만 이 발줄을 나와서 한 50m 지난 시점부터 마필의 탄력이 상당히 좀 좋게 붙으면서 선행을 나서죠. 선행을 나서면서도 여유 있게 잡고서 한 200m 정도 여유를 부리고 들어왔는데,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벌마천하라는 말이 유광희 기수를 1승을 좀 시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뭐 기수가 말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말이 알아서 기수를 데리고 오는 뭐 그런 경주가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 벌마천하의 유광희 기수는 이번 경주 저는 충마로 좀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3번 베리베리 땡큐가 제가 이거 좀 많이 맞은 말이에요. 주행검사 때 발걸음도 그렇고 조교 때 발걸음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한 2번 정도 고배당 마필로 놓고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교 때 발걸음하고 경주 실전에서 발걸음이 전혀 연관이 안 되는, 뭐 단거리도 안 되고 중거리도 안 되고 장거리 1600도 출전을 했었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꼭 이렇게 6전 7전 정도 딱 뛸 때쯤 되면, 야, 저거 내가 잘못 봤구나. 진짜 저거 개 상똥말인데 내가 왜 저거를, 내가 눈이 완전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주 막 뭉개지는 그런 느낌인데, 좀 그런 느낌을, 그런 말들한테 몇 번 당해본 느낌이 있기 때문에 3번 베리베리 땡큐를 이런 편성에서 좀 놓치기가 조금 아깝죠. 저는 아마 이번 경주까지는 3번 베리베리 땡큐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안쪽에서는 1번 캡틴 쿡이죠. 뭐 전개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캡틴 쿡이라든지 이번 투투웨이는 전개발로 충분히 한번 올 수가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5번 벌마천하를 축으로 후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는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띄죠. 5번 타고난 질주. 지금 뭐 컨디션 자체가 상승세에 있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서 5번 타고난 질주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느냐? 5번 타고난 질주는 컨디션 상승세와 그리고 편성을 잘 만나서 인기 마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저는 인정을 하기가 쉬운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다른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병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로 좀 배당으로 승부를 보고자 합니다. 물론 8마리 출전이라서 뭐 배당이 많이 고배당이 속출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정말 먹기 좋은 배당, 이 8마리 중에서 뭐 4마리가 세트로 팔려주는 경주, 다른 마필이 들어오면은 배당이 확연히 높이 올라가죠. 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이번 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인기 마필들 한 2~3마리는 제가 현장에서 아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고, 5번 타고난 질주는 가지고 가되 다른 마필들과 엮어서 제가 복병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배당을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준메인 승부처 3시 45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평일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경주죠. 지금 정상 주기로 출전하고 있는 2번 레이첼과, 그리고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출발해서 기수 실수로 입상의 타이밍을 놓쳤던 11번 오스일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데, 평일 방송에서도 이 2마리를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2마리가 좀 많은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이고, 10번 리월리원은 역시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 마필은 조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래를 맞느냐,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이 발걸음이 좋고 나쁘고가 분간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흐름이 이렇게 느린 편성에 이번 레이첼은 선행을 갈 거고요. 10번 오스일이 11번 게이트, 그리고 10번 리얼리원이 오스일보다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또 모래 안 맞는 전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투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 8번 땡신 블레이즈 역시도 이호식 기수 기승으로 지금 꾸준하게 1000m에서 입상에 이 성적을 지니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이호식 기수 기승이라고 그러면 이 8번 땡신 블레이즈도 인기 마필로의 역할을 톡톡히 좀 할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평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들 위주로 이 인기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좋은 2번 레이첼을 축으로 다른 마필을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 적중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7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암말들의 경주죠. 8번 딥마인드가 출전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딥마인드 솔직히 1600m라서 못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저는 솔직히 이 체중 관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주가 16km가 불어서 나왔거든요. 장거리, 지금 데뷔 이전만에 장거리를 뛰면서 16km가 불었는데, 저 현장에서 저도 그랬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이 500kg 초반대로 조금 16kg 불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1600m에서 몸이 무거운 상태로 뛰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를 완벽하게 좀 잡아먹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다시 1300m의 암말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외곽 8번 게이트에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8번 딥마인드는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마필들은 안쪽에 있는 1번 승리스타를 먼저 볼 수가 있겠죠.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기본기는 튼튼합니다. 안쪽 원게이트의 최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가면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 4번 네가데스라든지 6번 이스트윈드인데, 이런 마필들은 8번 딥마인드가 어떻게 작전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6번을 먼저 강하게 노리기보다는 그래도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1번 승리스타를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번 파워 어메이징도 1300m 경주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은 딥마인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번 승리스타를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4번, 5번, 6번 중에서는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마필로 잘 골라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지요. 안쪽에 있는 2번 트루킹 조교 상태도 훌륭하게 좋습니다. 이번 트루킹 같은 경우는 각질이 워낙 좋죠. 선행이면 선행, 추입이면 추입, 가리지 않고 잘 뛰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의 이유식 기수, 조교 상태가 이 정도라 그러면 이번 트루킹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고, 이번 트루킹과 같이 유일하게 3세마 2마리죠. 9번 K+1이 3세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조교가 상당히 좋았어요. 1600m 출전에 조교가 좋아서 저 역시도 가지고 갔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1600m는 좀 안 된다라고 좀 느꼈던 벽이 좀 부딪혔던 부분이라서 이번 경주 다시 거리를 1300으로 내렸기 때문에 9번 K+1을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 6번 스피드 퓨리 2번, 6번, 9번 3마리가 인기 마필이죠. 이 3마리를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교 상태는 지금 강등이 된 5번 늘푸른 드래곤이 조교 상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56.5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기는 좀 어렵죠. 박재희 기수가 제가 진짜 지난주 일요일날 박재희 기수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갖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여하튼 조교 상태는 훌륭하지만은 상대 마필들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삼복승식에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복승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 5번 늘푸른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2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경주는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등급 경주에서는 그래도 좀 하급의 좀 편성이 약한 편성이긴 하지만 잘 뛰는 마필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이 컨디션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편성도 잘 만나서 이 마필의 각질에 맞게 잘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더군다나 상대 마필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의 컨디션이 직전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강하게 노릴 수가 없어요. 인기 마필들은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밀려있는 복병 마필이 컨디션이 좀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 승부 경주로 잡을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의 불암성과 복병 마필의 이 좋아 보이는 발걸음 그 모든 조건이 딱 맞는 10경주 메인 승부처 5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10경주 메인 승부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먼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번 다이아몬드 킹, 그리고 4번 메이저 썬더, 5번 스파클, 6번 예스레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먼저 인기 마필들로 대두가 될 텐데 이번 11경주는 평일 분석 방송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경주죠. 다이아몬드 킹은 지금 57kg의 부담 중량 4kg가 올랐어도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다.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5번 스파클, 4번 메이저 썬더라든지 6번 예스레드가 5번 스파클과 더불어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5번 스파클이 직전에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였어요. 안쪽에 2마리를 끼고 외곽을 감아 돌면서도 끝까지 좋은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조상범 기수가 그 정도로 경주력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5번 스파클이 당연히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 7번 아임니어스타는 평일 방송을 찍을 때만 해도 이유식 기수가 이번 주를 탈지 안 탈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타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식 기수가 또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경주를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식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7번 아임니어스타를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2번 다이아몬드 킹, 5번 스파클, 7번 아임니어스타 이 세 마리를 먼저 보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월 11일 금요일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좀 눈에 띄는 저배당 편성도 있었고 좀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들도 몇 개가 눈에 띄었었는데 뭐 지난주처럼 뭐 500배, 400배 이런 경주들이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좀 50배 이상의 경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한두 경주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좀 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들어오면 못 맞추겠죠. 보고 있어도 마번조합이 실패해서 못 맞추는 게 또 이 경마라는 갬블인데, 여하튼 뭐 현장에서 배당판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하고 마필들의 컨디션도 현장 컨디션도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13일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